달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5월 달띠의 재물운이 폭발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열심히 달려도 주머니가 가볍고 관계마저 버거웠던 달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묵혀둔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두 갈래 기운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기운을 어떻게 균형 잡고 키워야 할지 숫자, 색,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경에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해 두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실천이 더욱 쉬워집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서로의 에너지가 모여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두세요. 매달 올라오는 달띠 운세와 재물 특집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고 가족,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에너지가 배가 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해당 제품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운의 흐름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2025년 5월 달띠에게 찾아온 굵고도 부드러운 두 줄기 기운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달띠에게 굵고도 부드러운 두 줄기의 기운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노력과 인내가 열매를 맺으려는 상승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익숙한 틀을 살짝 흔드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두 기운이 동시에 교차하니 멈추지 말고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분다고 몸을 낮추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고, 욕심만 앞세우면 기운을 허투루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발밑의 땅을 튼튼히 다지면서도 눈앞에 열리는 초록빛 새싹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달띠에게 다가오는 재물과 인간관계의 전환점이 곧장 손에 잡힐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달 사이 드러난 해묵은 갈등이 이번 달에 깔끔하게 정리될 조짐이 보입니다. 애써 외면하던 문제를 떠안고 있던 분이라면 한숨 돌리는 계기가 생깁니다. 고단했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마음이 놓이는 순간을 맛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달띠에게 같은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의를 흘려보내면 행운도 함께 떠나고, 의심만 남으니 작은 친절이라도 끝까지 품어보길 권합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묵직한 뚝배기 속에서 푹 익어가는 국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불어나는 흐름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나 땅과 건물처럼 시간이 필요하지만 손실 위험이 적은 자산에 관심을 둔 분이라면 탄탄한 발판이 마련될 시점입니다. 반면 단기간 고수익만 노리는 투자는 변동성이 커서 때 아닌 손실을 부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에 과감히 올라탔던 분이라면 이번 달 중순쯤 한 번쯤 매수 단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등락에 마음이 흔들리면 손실을 떠안기 쉬움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성과급에 앞서 이번 달에 깜짝 프로젝트 보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꾸준히 어필했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인정이 수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 이때 들어온 수당은 생활비로 흘려보내지 말고 일단 별도 통장에 보관해 두세요. 자금이 모이면 가을 무렵 반값 특가로 나오는 소형 상가나
오피스텔 물건을 살펴볼 기회가 생깁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국책 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이번 달 중순 공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준비 서류가 많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관공서, 누리집에 접속해서 지원 요건을 확인해 두면 금전운의 씨앗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협찬이나 광고 문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이 빡빡하거나 납기가 빠듯한 거는 고정거래처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같은 돈이라도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재물운에 훨씬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의류생 상담 사례 중 영상 편집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번과 비슷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 단가 높은 단발 광고보다 단가가 조금 낮아도 12달 계약을 택한 덕에 꾸준한 수입과 장비 지원을 동시에 받아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였답니다. 이번 달 지출 관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급하게 써야 할 돈이 늘어나는 대신 예기치 않게 들어오는 돈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폐업한 가게 보증금을 생각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자금이 늘어났다고 곧장 소비로 이어지면 재물운 상승폭이 얕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0일 플랜입니다. 100일 동안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3번 이상 낭비 항목을 줄이면 다음 계좌 이체일에 웃을 일이 확 늘어납니다. 이쯤에서 건강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대 분들은 허리와 어깨 근육이 뭉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잊기 쉽습니다. 따뜻한 찜질팩 하나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넣어도 손발이 저릿한 증상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가장 자주 받은 후기가 바로 스트레칭 후 두통이 잦아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대 분들은 위장과 소화기관을 챙겨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면 잔병치레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불기운이 강해서 위산 과다로 이어지기 쉬우니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주말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나쁠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 어려우면 핸드폰 알림을 통해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도록 습관화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압에도 긍정적입니다. 60대 분들은 무릎 관절이 자꾸 욱신거리면 더 늦기 전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 3일 걷기만 유지해도 연골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지면 충격이 적은 흙길이나 학교 운동장을 추천합니다. 이번 달 기운은 토 기운과 상성이 조와 흙과 맞닿는 시간이 길수록 관절 마찰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 앞 화단을 돌보며 흙 냄새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70대와 80대 분들은 혈압과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면서 되도록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조용히 창문을 열고 봄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심장과 관련된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 3번 정도 있습니다. 특히 5월 19일 오후와 26일 저녁 무렵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무리하지 말고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에게는 거북목과 손목 건초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마련인데요.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면 목과 어깨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할 시간을 못 내면 계단을 내려갈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내리는 연습만 해도 종아리 근육을 고르게 쓰게 되어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이제 달띠가 이번 달 꼭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알아봅시다. 먼저 숫자는 2와 12입니다. 계획을 세워 나갈 때 2와 12가 반복했어. 눈에 들어오면 잠시 늦추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 이틀 후나 열이틀 후로 잡혔다면 하루를 앞당기거나 뒤로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양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멈춤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12는 한 주기의 끝마무리라 새로운 시작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색깔은 짙은 회색이 조심할 대상입니다. 회색 정장이나 가방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밝은 액세서리로 대비를 만들어 흐름을 중화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회색은 금 기운이 과도하게 응축된 형태라 이번 달 목수 기운과 부딪힐 때 에너지 소모가 커집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날 회색 넥타이까지 매면 표정까지 무거워 보일 수 있으니 가벼운 브로치나 스카프로 색감을 더해주세요. 반대로 행운을 부르는 숫자와 색깔은 3과 8 그리고 따뜻한 자주빛입니다. 3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어 새로운 계약 서명이나 프로젝트 발표 날짜를 셋째 날이나 30번째 날에 맞추면 힘이 붙습니다. 8은 풍요와 확장을 뜻하니 계좌 잔고의 8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바로 여유 자금을 굴릴 기회를 엿보세요. 중국 고전에서도 8은 발전 발음이 비슷해 기룬으로 치지만 동양 역학에서는 수비학적 관점으로도 안정된 두 사각형이 교차하는 형태라 단단한 성장 기반을 상징합니다. 자주빛은 봄 해질녘 노을처럼 부드러운 온기를 머금고 있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카프나 넥타이,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에 자주빛 포인트를 주면 예상보다 빠르게 귀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상담자가 작은 자주빛 메모장을 쓰다가 뜻밖의 사내 공모전에 당선되어 상금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색이 주는 에너지에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렇게 바뀐 인상이 다시 인연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달 달띠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행운 날짜는 첫째로 5월 12일입니다. 이날은 목화금 새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 과감한 결정에 따뜻한 빛이 비춥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면접을 본다면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날짜를 전후로 사흘 동안은 흐림, 예보가 있더라도 실내보다는 야외, 카페나 공원에서 미팅을 잡아보세요. 자연이 주는 기운이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예상보다 수월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입니다. 둘째 행운 날짜는 5월 28일입니다. 달 끝으로 갈수록 기운이 마르기 마련이지만 이날은 흐르던 물이 다시 몸집을 불리는 포말처럼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미뤄두었던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타진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북동쪽 창가에 앉아 계획서를 읽어보면 낯선 통찰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날짜 모두 새벽보다 오전 9시와 11시 사이에 움직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운세를 살펴봅시다. 먼저 의류생 45년생 어르신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젊은 시절부터 투박한 손끝으로 가족을 일구어 오신 의류생분들은 이번 달에 숫자 3, 5, 17, 32, 49, 52, 81을 조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막연히 복권은 운이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고 소액으로 도전해 보세요. 오랜 세월 가족에게 베풀어 온 정성이 숫자 흐름에 실려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농사일로 다져진 손등주름처럼 깊은 인내가 보상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물론 단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손주에게 선물한 용돈에서 거스름 돈 정도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정유생 87년생 세대는 실속을 중시하는 성향 덕분에 숫자 4, 72, 25, 36, 42, 54가 잘 맞습니다. 특히 달력 기준 5월 25일 전후로 수탁 기운이 한층 선명해지니 그 근처 추첨일을 노려보세요. 부부 동반으로 함께 번호를 고르면 동행 기운이 배가 되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소하게 참여해야 행운이 오래 머뭅니다. 혹시 자녀, 결혼 자금 때문에 조급하다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유생 69년생은 에너지와 경험이 교차하는 시점이라 숫자 2, 6, 9, 16, 22, 37, 43이 잘 어울립니다. 특히 9와 16이 두드러짐으로 구임 영수증 번호나 좌석 번호에서 이 숫자를 보았다면 주저 말고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순발력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소액으로 반복 참여하다 보면 숫자의 결이 눈에 익고 행운이 자연스레 엮일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번호를 나누어 적으면서 웃음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기유생 상담자 중 한 분은 점심시간마다 3명이서 커피 한 잔 값으로 로또를 공동 구매했는데 3달 뒤 500만 원에 당첨되어 소소하지만 기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신유생 81년생 분들은 숫자 51, 25, 28, 32, 39를 추천드립니다. 친구 몇 명과 재미삼아 공동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고 행운을 나누면 인간관계도 덩달아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자격증 시험과 로또 구매 날짜가 겹칠 수 있으니 일정관리 앱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실수 없이 2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로또 운세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복권을 사기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번 달 달띠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복권 판매점에 들르면 본인도 모르게 숫자가 또렷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장을 둘러싸는 간판 중 자주빛 글씨가 눈에 띄면 행운의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길을 걷다가 자주빛이 숨어있는 복권점을 발견하면 과감히 들어가 보세요. 이번 달에는 꿈 해몽에서도 기륭 신호가 또렷합니다. 닭이 종종거리며 모이를 쪼아 먹는 꿈을 꾸면 오래 준비해 온 일이 차근차근 빛을 볼 조짐입니다. 반대로 화난 닭이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드는 꿈은 일정이 겹쳐 정신이 산란해질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하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 꿈에서 달걀을 발견했다면 새로운 인연 혹은 아이디어가 곧 부화할 징조이니 당장 메모장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두길 추천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이디어, 노트 한 권이 내년 사업 확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 면에서도 달띠는 이번 달 개띠와 상성이 좋습니다. 개띠는 의리와 신뢰를 중시해 달띠가 가진 분석적 사고를 안전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끼띠와는 지나치게 변덕스러운 기운이 겹쳐 예기치 않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서류 검토를 한 번 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이나 연애라면 솔직한 대화가 충돌을 예방합니다. 길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중요한 물건이나
비즈니스 카드 보관함을 남동쪽 서랍에 두면 기운이 흐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서재, 책상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책상 왼쪽이 남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해서 집중도를 높여보세요. 색과 숫자뿐 아니라 공간의 흐름까지 맞추면 운의 파도가 한층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남동쪽 창가에 자줏빛 난초를 두면 금전운과 건강운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학업운도 짚고 넘어가자면 달띠 학생들은 휴식과 집중 사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넘칠수록 무엇을 내려놓을지 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과제와 시험 일정이 몰릴 수 있으니 이 즈음에 2시간 단위로 공부 시간을 끊어주는 것이 효율을 높입니다. 집중하는 2시간 뒤에는 반드시 30분을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도와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험적으로 열흘 정도 이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생 상담자 사례에서 평균 시험 점수가 6점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장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 달띠는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알릴 기회가 생깁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서 작업이라도 새로운 시각 자료를 더하면 상사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특별히 셋째 주 목요일 오후에 팀 브리핑이 잡혀 있다면 관련 자료에 자주빛 그래프를 넣어보세요. 작은 색 포인트 하나가 발표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어 팀원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립니다. 발표 자료는 텍스트보다 그림과 흐름도를 늘려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달 창업운을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달띠에게는 완벽히 새로운 업종보다는 기존 아이템을 세분화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 중이라면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를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선보이거나 고객 맞춤형 커피 클래스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세요.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큽니다. 또한 문을 열거나 간판을 새로 달 때는 8호나 3호를 활용하면 좋은 기운이 흘러듭니다. 부동산 운세를 살짝 들여다보면 이번 달에는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소형 아파트가 더 안정적입니다. 전셋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니 실거주와 투자를 겸하려는 분이라면 서둘러 청약 정보를 모아두길 권합니다. 특히 5월 28일 전후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예상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 사무실을 찾아 정보를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투자운을 종합하면 주식은 우량주 위주로 스윙 전략이 좋고 코인은 보유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커서 단타보다는 장기 채권이나 ETF로 분산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은행, ISA 계좌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고무줄과 같아서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금세 끊어지니 이번 달에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달 운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보운입니다. 좋은 기회는 정보를 따라 움직입니다. 달띠의 정보운은 둘째 주부터 반짝 상승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학회 공지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문장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맥락을 파악하고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나 선배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안에 재물운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운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에너지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지치면 열매가 절반만 익습니다. 이번 달엔 명상이나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하루 한 번의 감사 표현이 중장기적 행복감과 직접 연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습관이 투자와 인간관계 결정에서 흔들림을 막아주는 심리 방패가 됩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번 달 달띠 운세는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금전운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오르며 장기 투자와 건물 계약에 유리합니다. 건강운은 대체로 평온하지만 작은 습관만 바꾸어도 더 큰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는 2와 12, 그리고 짙은 회색이고 반대로 행운 숫자는 3과 8 자주 비칩니다. 행운 날짜는 5월 12일과 28일입니다. 의류생, 정유생, 기유생, 신유생, 4세대 모두 로또 번호를 결정할 때 각자에게 맞는 숫자 조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 달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팁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활용해 보세요. 우주의 기운을 더욱 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직 댓글에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적어 두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5월도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